안녕하세요, 신하스입니다. 오늘은 니콘 미러리스에 입문하고 나서 꼭 써봐야 되는 부담 없는 가성비 렌즈들 3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ZFC를 받아보고 나서 항상 들고 다니면서 어디서든 즐거운 사진 생활이 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요 다이얼 돌리는 맛이 생각보다 상당하더라고요. 그리고 미러리스의 장점 하면은 역시 상황과 용도에 따라서 렌즈를 바꿔 끼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쁘고 레트로한 느낌의 카메라에 니콘의 최신 미러리스 렌즈들을 바꿔 끼울 수 있다는 것이 큰 메리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들이 몇 배 줌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사실 카메라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스마트폰 카메라의 줌은 디지털 크롭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망원 줌인을 하였을 때 망원 렌즈만이 줄 수 있는 특유의 망원 공간감, 그리고 광각 렌즈만이 줄 수 있는 왜곡과 공간감, 그런 것들을 스마트폰 카메라들은 현대 광학 기술의 한계상 구현해내지 못합니다. 저는 미러리스만의 심도 표현과 초점 거리별 공간감에 매료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스마트폰 카메라가 발전되어도 저는 끝까지 카메라를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렌즈 경통을 돌리고 다이얼을 돌리고 셔터를 찍는 이 행위 자체가 주는 그 감성이 어마무시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게 제가 미러리스 쓰는 이유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ZFC를 구매하시고선 아마 많은 분들이 ZFC를 1650mm 번들 렌즈와 함께 사진을 시작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경우는 1650mm 렌즈가 아니라 28mm 스페셜 에디션으로 ZFC와 데일리 렌즈를 활용하고 있는데, 짧게만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꽤 괜찮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크롭 센서이기 때문에 28mm라고는 해도 환산 초점 거리가 42mm가 돼요. 42mm라면은 광각도 아니고 망원도 아니고 광각과 망원 사이 그 중간쯤인 화각이라 애매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40mm대로 찍어보기도 했고요. 그런데 40mm대가 주는 그 특유의 느낌이 있더라고요. 카페에서 사진 찍기에도 적합하고 데일리로 여행 다니면서 아니면 일상 사진이나 가족들 사진 촬영해주기에도 적합한 렌즈라고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사람의 욕심상 한 가지 화각으로만 사진을 찍으면은 조금 더 다양한 사진들을 찍어보고 싶기도 하죠. 자,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욕심을 내서 좀 더 다른 느낌의 사진들을 찍어보고 싶다, 퀄리티를 올려보고 싶다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니콘 필수 렌즈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니콘의 2470F4S 렌즈입니다. ZFC와 결착했을 때는 이런 느낌이고요. 후드까지 완전히 장착을 하면은 대략 이런 느낌이 됩니다. 풀프레임용 렌즈이긴 하지만 2470F4S가 워낙 컴팩트하게 나와서 ZFC와의 밸런스도 꽤 좋다고 느껴져요. 이렇게 생겼어요. 꽤 괜찮은 밸런스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2470-4S 니콘의 렌즈들은 이름 뒤에 S가 붙으면 고급형 렌즈군이 되는데요. 이 2470S 렌즈 자체는 니콘의 풀프레임 미러리스인 Z6와 Z7이 런칭될 때 렌즈 킷에 부속된, 그러니까 기본 줌 렌즈, 번들 렌즈인데, 특이하게도 다른 메이커들은 번들 렌즈에 가변 조리개를 채택한 것에 비해서 이 렌즈는 F4의 고정 조리개 값을 채택해서 단순히 번들 렌즈라고 무시하기에는 꽤 좋은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 렌즈로 못 찍을 사진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각종 성능 지표나 차트들을 봐도 꽤 좋은 스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터 자체는 스태핑 모터를 채용해서 동영상 촬영할 때에도 AF 모터 소리가 영상에 간섭하지 않는 것도 장점이고, 기본적으로 침동식 구조이기 때문에 휴대할 때는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해두다가 사진을 촬영할 일이 있을 때에는 이렇게 경통을 올려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침동식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고정조리개 줌 렌즈들에 비해서 컴팩트하게 휴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프레임임에도 불구하고 ZFC와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렌즈가 또 대단하다고 느낀 게, 매크로 렌즈들과 같은 전문적인 접사 수준은 아니지만 최단 촬영 거리가 24mm에서도 70mm에서도 전 영역 0.3mm로 꽤 가깝죠. 간이 접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니콘 바디를 입문했을 때 반드시 영입해야 되는 올라운더 렌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ZFC와 결착을 해도 특별히 렌즈 쪽이 너무 무거워서 언밸런스하다라는 느낌은 그다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24mm부터 70mm가 흔히들 말하는 표준 화각이잖아요. 사람들이 보통 사진을 찍을 때 많이 쓰는 초점 거리를 한 렌즈로 모두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도 충분히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 렌즈가 번들 렌즈라고 했을 때 조금 놀랐어요. 고정 조리개 줌 렌즈를 번들 렌즈로 주는 회사는 메이저급에서는 니콘이 유일하지 않나요? 자, 이렇게 2470F4S S로 표준 화각 줌 렌즈를 구비해서 여러 사진들을 찍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조금 욕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F4의 조리개 값은 실내에서 아쉬울 때가 분명 있기도 해요. 그리고 단렌즈 하나 정도는 구비해줘야 섭섭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때 니코르 Z50 F1.8 S 렌즈를 선택하였습니다.
ZFC의 50mm 렌즈를 물리면 환산 초점 거리가 75mm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75mm면 인물 사진 촬영하기에 적합한 느낌을 줄 수 있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촬영하는 인물 사진들도 모두 50mm에서 85mm 사이의 초점 거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니콘의 50mm대 단렌즈로는 f1.8s 말고도 f1.2s도 있고 니코르 Z58 f0.95s 어마무시한 렌즈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걔네들은 또 성능이 엄청나기 때문에 가격대도 그만큼 확 뛰어버려서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ZFC와 어울리는 가성비 컨셉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언젠가 써보고 싶기도 하지만요. 대신 이 니코르 Z50mm f1.8s 렌즈는 다른 50mm대 렌즈들에 비해서 굉장히 컴팩트하면서 무게도 가벼운 편이라 ZFC와도 충분히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고 가격 대비 성능은 꽤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Z마운트 자체가 구경이 넓다 보니까 f1.8 최대 개방에서부터도 색수차나 플레이어 억제가 굉장히 잘 된다는 평을 받는데 50mm f1.8s가 가성비 좋게 단렌즈의 느낌을 체험해보기에 가장 적합한 렌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니콘의 미러리스를 입문했을 때 꼭 사용해봐야 되는 3가지 렌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니콘에서 직접 이 렌즈들을 소개해 이러면서 지령을 받은 건 아니고요. 제가 직접 니콘 미러리스 시스템들 공부하면서 제가 니콘 쪽으로 직접 대여해달라고 요청한 렌즈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ZFC와의 밸런스도 그리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오늘 소개시켜드린 렌즈들이 다들 풀프레임 렌즈들 뿐이라고요? 이런 식으로 사실 은근슬쩍 풀프레임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이 제 다음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나스였습니다.